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21 사무차장 최수빈입니다. 올해 참여자치 21에서는 광주의 지방자치 소식을 전하는 영상 콘텐츠를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격주로 광주의 이슈를 따라가보는 코너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벙련님 인사해 주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21에서 예산감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덕량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뜨거운 감자였던 도시계획위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죠. 이례적이게도 강기정 시장은 이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겠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맥락을 잡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우선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를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광역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광역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을 하는데 도시가 여러 개 겹치는 사항이나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항은 관할해야 된다라고 규정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보통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조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무슨 개발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회의 내용을 공개할지 말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는 거고, 이번에는 이걸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일단은 시의회에서는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광기정 시장은 공개를 안 했으면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대립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대립 구도를 이해해보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싸움의 시작은 지난 7월 있었던 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시의회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박수기 의원은 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한다. 기본적으로 공개하되 부동산 투기나 이런 어떤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비공개를 한다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에 맞서서 이 집행부,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뭔가 예외적인 상황에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정반대되는 개정안을 또 내놔가지고 이 두 개가 시의회 회의에서 맞붙게 되는 좀 그런 좀 흔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맞불 개정안인가요? 아니 정말로 이 위원회를 공개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이렇게 보통은 이런 의견이 충돌이 될 때는 사실은 시의회랑 이 시가 사실은 사전에 합의를 다 해가지고 뭔가 어쨌든 절충안이 이렇게 나온 조례안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야말로 이 두 개가 정말 떨렁 다 나와버렸어요. 박수기 의원이 낸 것도 나오고 시의회에서 그 시청에서 낸 것도 나와가지고 이 두 명이 정말 왜 공개하면 안 되는가? 왜 공개를 해야 되는가? 의회에서 난상 토론을 벌이는 좀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절충안이라 가져온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고민, 다른 내용을 좀 가지고 오신 줄 알았더니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말 하나만 바꿔가지고 눈 가리고 아용식으로 요걸 이렇게 갖고 하고, 이게 지금 시의회하고 같이 뭐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노출도 이미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걸 회의 공개를 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또 오히려 더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발언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런 사람이 정문 앞에 뭐가 들어온다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투기에 대한 내용도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 투명성 뒤에 다가오는 많은 난제들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또 담아진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분께서 이제 이런 토론을 계속 하시는 거는 저희 그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저희가 논의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지만, 여하튼 마지막 마무리 발언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수기 의원은 막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시공간 국장님은 왜 공개를 하면 안 되는지 지금 서로 굉장히 좀 날선 토론을 하고 있어요. 예, 보통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말싸움하는 것 같은 토론은 보통 시의회에서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막 싸움을 하고 계시죠. 아니 정말 난상 토론이 아니라 환장 토론 같은데요. 아니 원래 이런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의회와 시가 치열한 조정을 거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그렇지 않은 건가요 지금? 그런가 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시의회랑 시청이랑 그렇죠. 짬짬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보통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정말 정직한 결투가 벌어진 거죠, 시청과 시의원 간에. 그리고 근데 이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이 박수기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보면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협의상을 하려고 했는데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더니만 그 절충안을 내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절충이 되지 않은 의견을 냈다. 사전에 간담회를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서는 뭔가 협의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전혀 사실은 협의가 안 된 안을 절충안이라고 가져왔고, 이게 좀 뒤통수를 때린 거 아니냐 시의원들의, 좀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부러인가 아니면은 바빠서인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시청이 시의원들하고 논의를 일부러 게을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날 김나연 위원장이 결국에는 보다 못해서 이 토론을 정리를 하고 계시죠. 이 토론이 정리가 되고 7월에선 통과를 일단 보류시키고 8월 회기에 다시 한번 이걸 논의하겠다, 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되었나요? 여기서부터 8월 회기를 다시 볼게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조례라서 사실은 저희도 부담이 굉장히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저희 광주시가 이게 선도적으로 처음 하는 건데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 조례가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또 협의해서 조금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담을 서로 주고받고 있죠. 예, 어쨌든 협의가 잘 되었다. 뭔가 이제 김나연 위원장도 이렇게 협의가 잘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도시공간국장도 어쨌든 뭐 협의가 여차저차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합의안이 도출됐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그 전에도 했을 텐데 당연히 이제 이 한 달 동안에 또 협의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 합의안이 이렇게 도출됐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은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이 사항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공간이 이제 다른 법률에서 뭐 비공개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좀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좀 이런 경우를 좀 추가적으로 비공개 사유로 넣어놨습니다. 아니 이게 합의가 이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오늘은 시장이 마음이 불편해서, 내일은 다리가 불편해서, 그 다음날은 날씨가 불편해서 공개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좀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상당히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지 않나.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거죠. 합의가 돼서 도시공간국장도 덕담을 하시고, 김나연 위원장님도 덕담을 하시고, 저도 이걸로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아니었죠. 이게 하지만 아니었죠. 다음 날 이제 이게 9월 6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다음 날 광주시에서는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광주시가 마치 날치기로 이걸 통과시켰다는 듯한 반응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에서는 제의를 요구한다, 좀 이런 굉장히 또 희한한 요구를 했는데요. 이 제의 요구라는 말이 또 뭐냐, 정말 어려운 개념들이 계속 난무하는 거. 네, 제2 요구가 되는 그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자체장이, 우리가 보통 제의 요구라고 하면은 이 지자체장이 시의회에서 어떤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했을 때 거부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거를 제의 요구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의 요구권을 발의를 해서 이렇게 되면 시의회에서 3분의 2 정족수를 통과시켜야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 문제는 지금 강기정 시장이 말하고 있는 건 제의 요구는 이런 제의 요구가 아니에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시의회가 제의를 해라. 알아서 니들이 제의를 해서 다시 해라. 아, 시의회가 통과를 시킨 건을 알아서 다시 제2요구를 하라고 네. 한 거죠.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거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아, 약간 슈레딩거의 거부권 행사인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상황에서 9월 11일 이 강계정 시장이 이제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이제 할 건지 말 건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일단 강계정 시장은 마치 시가 자기들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를 안 했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시의회를 거세게 비판을 하신 다음 그러나 3분의 1을 충족시킬 것 같다. 아하. 민주당 시의회니까 알아서 자기들끼리 하겠지. 그러니까 제2요구는 하지 않겠다. 좀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조례의 협상 조건을 보면 시의회는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굳이 날치기 조례처럼 구는 이유도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고 민주당 시장이 민주당 독점 시의회를 비판하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한두 가지가 이상한 게 아닌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 시의회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이견이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정말 의견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토론하고 형식적인 표결만 해서 좀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됐을 텐데 이거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빠르게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장점마저도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뭔가 자기들끼리 내부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난상 토론이지 무슨 뭔가 가치가 맞붙는 토론도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뭔가 공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하고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시민들이 의견을 막 서로 제출하고 이런 과정도 없고 그냥 시의회에서 그냥 서로 신경전만 하다가 가버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좀 전반적으로 좀 너무 아쉬운 과정들이 아니었나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 난상 토론, 저에게는 환장 토론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시장과 시의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그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 좀 더 공개 토론이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입장과 비공개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 행정 및 시장의 입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결국에는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논의하게 될 가장 큰 사항은 결국 복합 쇼핑몰 관련한 계획들일 텐데요.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그럼 공개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일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다른 사례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 전에 또 논란이 된 문제이죠. 이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 논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소촌 농공단지라는 건 그러게 말입니다. 용도 변경은 뭔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된 사안은 이 소촌 농공단지라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지구가 있는 거죠. 그런 규정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산업시설만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장만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원시설 용지로 바꾼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허용해준다. 좀 이런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만 지으라고 이렇게 허락된 땅에다가 상가 건물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준 것인데 당연히 이러면은 누군가는 좀 큰 돈을 벌겠죠. 돈을 많이 벌겠죠. 공장하고 상가는 아무래도 땅값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해당 부지가 무려 전직 광주광역시장님의 아들의 사업체 소유다.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용도 변경을 심의하는 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이른바 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이름도 여러분 되게 이런 위원회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요? 이런 이 위원회에서 기존의 위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용도 변경이냐라고 해서 반대를 하자 광주시 담당자가 이 위원 명단을 이게 광산구다 보니까 광산구구청 측에 유출을 했고 이 위원 명단이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심의위원들이 전원 교체된 다음에
교체된 심의위원회에서 이 용도 변경이 통과되는 정말 이 복잡하고 아리송한 좀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는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개발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개발사한테 뭐 퇴직금을 한 50억 정도 뭐 받기로 하신 건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가 조금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촌 농공단지 사태에서도 그렇고 이 공무원들이 과연 들킬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 물론 저는 어느 정도 도박 심리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고 뭔가 내가 이거를 설령 위험을 좀 부담을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번 번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그 공무원들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런 개발 사업들은 정말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들을 흔들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근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경우하고는 조금 규정이 달라서 위원 명단 자체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위원이 공개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는 거지 이 회의가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도 아무래도 밀실에서 이거를 계속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얼마든지 이 위원회에 좀 뭔가 접근하려는 개발업자들의 시도가 있을 텐데 좀 이런 지적이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번에 시의회가 어느 정도 불만족스럽지만 이 진전을 이뤄낸 것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차라리 이걸 비공개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은 뭐 개발업자가 뭘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개발업자들이 예를 들자면은 뭐 여론을 좀 동원해서 뭔가 이 위원들을 이제 압박해가지고 그렇게 좀 압력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공개해서 이 위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좀 이런 식의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공개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시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은 없고 광주시의 시의회에 대한 무심만 드러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 새로운 광주의 이슈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